네,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폴정 박사님 만나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의대 입시에 대해서는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라고도 하시는데 각 의대가 이제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심사할 때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볼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네.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님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세요. 이제 온라인으로 정보가 이제 많아져서 정보가 더 많고 네. 뭐 유튜브 이런 데도 이제 미국 네. 의대 입시에 대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네. 많은 부분을 알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알아도 준비를 못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의대 치대 준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 갖고는 쉽지는 않고요. 네. 또 디테일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걸 네. 어떻게 실천할 건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경우 미국 의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네.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의대 준비할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거나 중요시하는 것들은 물론 성적이겠죠. 그 성적 가운데서도 필수 과목 수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 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GPA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그쵸.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리더십을 좀 보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예전에 의대에서는 또 리더십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예. 그 리더십의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파운더로서 뭐를 했다거나 막 이런 것을 언급을 하는데 이 의대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보면은. 네. 근데 탑 메디컬 스쿨 간 학생들을 보면은 이 리더십이 이게 뭐 어떤 클럽에서 회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글로벌하게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이 학생들은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특히 명문대 의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네. 고등학교 때에 이러한 그 클럽 활동을 해서 회장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네. 대학 가서도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해갖고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회장하고 막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기존에 잘 되어 있는 클럽에 조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라. 근데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서 회장하고 이러한 리더십 갖고는 의대에서는 네.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놓을 거 아니면은 그냥 만들어진 데 있는데 그렇죠.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리더십도 이제 그 특히 명문대 의대일수록 리더십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열정이고요. 열정. 그리고 이제 봉사 정신이 있느냐 하는 거. 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인간성이 어떤지도 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요. 이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봉사를 했는지 글을 에세이를 보거나 아니면 활동한 내역에서 특히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보이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다양성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일에 대한 능력을 보겠다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팀으로 일을 할 때 그렇죠. 얼마나 팀워크를 잘 유지를 하는지 네. 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하는 거하고 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추천서를 받을 때에 사실 많이 좀 강조를 해줘야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리서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실 저 같은 경우 학생들이 리서치했을 때에 그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할 경우에 이 내용을 꼭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팀으로 일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일을 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도 의대에서 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에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세이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추천서에서도 또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도 있어야 되고요. 노는데도 잘 놀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의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단순히 뭐 스크라이브를 막 1년씩 이상 한다거나 뭐 1년 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대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은 돈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경험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네네. 또 개인적인 이렇게 퍼스널 캐릭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취미 활동도 뭐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그 의료 활동을 경험을 해봤는지 네. 그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네.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을 해보는 것들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종별로도 그렇고요. 또 전공별로도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대학 입시보다는 예. 의대 입시에서는 이렇게 그 인종별, 남녀, 예. 또 전공별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정한 대로 많이 뽑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시안 남학생이 뭐 웨이팅에 걸렸다. 네. 그러면 웨이팅에서 풀리려고 하면은 일부 학교에 요청을 했을 때 물어봤을 때에 너는 웨이팅 중에서도 선두 그룹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나는 그러면 웨이팅에서 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합격한 학생 가운데 아시안 남자 학생이 빠져나가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인종별로 또 남녀, 전공별 이런 것이 너무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뽑아 넣었기 때문에 네. 그 포션이 다 익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만큼 웨이팅에서도 내가 선두에 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대에서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 개인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 이외의 취미 활동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네. 그 입학 원서에 봤을 때 이 학생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해봤구나 이런 느낌이 네. 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스탠포드 나온 의사 선생님의 이력서를 봤는데 취미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이때부터도 그게 좀 습관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도 학생들한테 특히 명문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취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취미 활동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특별히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K-팝 댄스 교육을 시키고 네. 또 공연도 하게 하고 네.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또 만들어주시는군요. 자부심 있게 하는데 네. 춤도 잘 못 추는 학생들인데 막상 같은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하죠. 좋아하고 또 뮤직비디오 막상 나오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언제 또 하냐고 또 막 묻고 그러거든요. 이번 겨울에 또 한번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런 것도 전인적인 그런 또 의사 선생님을 키우기 위한 또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각 학교별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는 오늘은 존스 홉킨스 의대와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이 의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요건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교육 플러스 시간 금요일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상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폴정 박사님 도움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AP 시험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5점을 받았더라도 의대를 지원할 때는 대학 가서 그냥 다시 그 수업을 듣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AP 시험과 관련해서 또 의대면 더 도움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의대에서는 대부분의 AP 시험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네. 대부분의 의대가 네. 명문대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AP 바이올로지를 이제 점수를 잘 받아 크레딧 인정 받았을 경우에 네. 이제 의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어퍼 레벨을 한 학기 이상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퍼 레벨 같은 경우 점수 받기가 오히려 더 힘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AP 크레딧을 인정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그 제너럴 바이올로지나 제너럴 케미스트리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노하우네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학생들 보면은 AP 수업이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변 주립대학 가서
대학 과정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있죠. 이제 예.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꽤 있는데 네. 이런 학생들은 우수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업 들은 것도 다 A를 받고 예. 성적이 무척 좋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수업 들은 거 갖고 의대를 지원할 때 어떻게 될지 학생들이 궁금해갖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하면은 대학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다시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 네. 만약에 다시 듣기 싫다 그러면 예. 그 어퍼 레벨을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어퍼 레벨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라 하는 이유가 네. 오히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고등학교 때 주변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점수를 받아서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들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네. 더 인정을 받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 어퍼 레벨은 네. 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점수 받기가 더 그쵸, 힘드니까 네. 다시 리피트해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생각할 때는 어퍼 레벨 그걸 들었을 때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명문대 의대에서는 사실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그 어퍼 레벨을 들어라 이렇게 예. 권하고 있어요. 권하고 꼭 있네. 그렇게 해라 이거는 아니고 네. 레커멘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점에 있어서 잘 못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다가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UCLA나 이렇게 또 편입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은 일반 생물, 일반 화학 요런 수강했을 때 의대 지원 시에는 또 어떻게 뭐 불이익이 없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처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2학년 때에 UCLA 지원을 해서 편입에 네. 합격을 했다 했을 경우에 네.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이런 상황은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 듣는 걸 다 인정을 해줘요. 예. 다만 일부 명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 들었을 경우에 네. 필수 과학 과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수업 들었을 경우에 그 어퍼 레벨을 지금 다니고 있는 4년제 대학에서 듣는 게 좋다. 예. 이렇게 권장 사항이에요. 이렇게. 네. 네. 근데 UCLA를 처음부터 다니는데 일부 네. 과목이 어렵다고 네. 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두 과목을 듣는다. 요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4년제 조금 UCLA보다 좀 쉬운 학교, 점수 받기 쉬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UCLA 학생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학 과목의 하나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들었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다가 4년제로 편입을 했을 때 그 전에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받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인정은 다 해줘요. 인정은 다 예.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4년제를 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학점 받기가 어려운 과목을 2년제에 가서 듣는 건 그거는 이제 좀 추천을 안 하신다. 네, 그렇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그래도 좀 좋은 의대를 한번 지원해 보겠다 했을 네.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을 다 좀 고려를 해야지 돼요. 고려할 점이 또 많네요. 이래저래.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수업이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학생들이 네. 많이 헷갈려 해요. 지금 일부는 온라인 수업이 있고 예. 일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없어진 학교들도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의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예. 온라인 수업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쵸. 팬데믹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필수 과학 과목이나 이거 들은 거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팬데믹 여파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이 네. 온라인 수업으로 뭐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올로지 수업을 들었다. 네.
근데 이 학생이 의대를 지원할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네. 온라인 수업 중요한 필수 과목은 온라인 수업을 안 듣는 게 네. 좋다 하는 거고요. 네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네. 치대에서도 일부 치대가 AP 크레딧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1학년 지금 지원하는 학생 가운데 AP 크레딧 인정받고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이 있어요. 그걸 대체하느냐고.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런 치대는 지원을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에 그러니까. 비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이후에 네.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할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예. 또 패스 페일로 학점을 준 적이 있어요. 네. 수치로 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의 지금도 의대에서는 그거는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많은 학교들이 지금 패스 페일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의대 필수 과목들은 네. 절대로 패스 페일 수업을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하면 온라인 수업도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수 과목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의대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수강해야 되는 그 필수 과목만 들으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은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진짜 그것만 들으면 되는지 어떤가요? 처음부터 프리메드 예.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필수 과학 과목에 영어, 다음에 이제 수학이 들어가겠죠. 네. 그거만 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이라든가 생리학 정도는 좀 더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네. 인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네. 의대를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사실 그 필수 과목만 들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네. 지도를 해보니까. 네네. 그리고 만약에 프리메드를 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필수 과목만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만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 기타 MCAT 점수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의료 활동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네. 의대 인터뷰 받고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UC 계열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올로지 수업에 있어서는 약간 어드밴스드 클래스를 한 과목 이상을 더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명문대 의대일수록 그 필수 과학 과목 이외에 네. 한 2과목 정도는 더 들으라고 많이 레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셀 바이올로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리학 같은 거 들으라고 많이 권하고 있고요. 네. 근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해요. 치대 같은 경우에는 예. 의대보다는 그 특히 이제 생물학 관련된 과목에 있어서 네. 한 2-3과목 정도 더 어퍼 레벨로 어퍼 레벨을 듣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네. 특히 명문대 치대일수록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정한 그 과학 과목들 뭐 필수 과목만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명문대며 각 학교별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퍼 레벨을 요구하는 학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문학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뭐 제2외국어를 해야지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좀 한다고 하면은 네. 구태여 뭐 딴 랭귀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한국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네.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의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외국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특히 만약에 이제 스페니쉬를 배웠다 하면은 단순히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네. 스페니쉬를 배운 다음에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내가 봉사한 게 있으면 더 좋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대학에서 인문학 특히 사이콜로지나 이런 걸 더 원했는데 그 점수가 없다 한다면은 언제까지 좀 듣고서는 내면 될까요? 의대는 사실 그 사이콜로지가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네. 이제 MCAT에 그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해야지 돼요. 네. 근데 치대가 점점 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대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네. 사이콜로지하고 소시올로지는 꼭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네. 그 점수는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8월 1일까지로 돼 있어요. 네, 8월 1일까지 이제 의대 입학 전에 8월 1일까지 그렇죠. 예. 점수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즘에 의대 치대에서도 매년 좀 약간씩 학교마다 또 정책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각 웹사이트를 자세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스템 연구소에서는 좀 뭔가 부족하거나 좀 힘들 때 더 많이 요청을 하시죠, 상담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네. 가이드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이런 활동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연락이 와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때로는 굉장히 힘든 학생들도 있는데 점수가 도저히 이 점수 갖고 의대를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예. 그런 학생들이 막 자기는 의대를 꼭 가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미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열정만 있다고 하면은 언더 과정에서 성적을 좀 좋지 않게 받았어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